자, 이런 지표들을 살펴봤을 때 향후 2040년까지 하남시에서 개발 여건이 가장 우수하고 개발 압력이 가장 높은 지역을 7개를 순위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자, 하남시 도시기본계획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 잠재력 평가를 바로 들어갈 건데 그 전에 먼저 하남시와 관련해서 꼭 알아야 될 부분만 한번 체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남시가 생성된 히스토리를 살펴보면 최초의 이 원도심 설정 시에는 매우 규모가 작은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 미사 보금자리, 가밀 보금자리가 들어오면서 이 대규모 택지 개발이 들어오면서 이 원도심을 능가하는 규모의 개발로 인해서 각각의 부도심급 거점들과 이 원도심이 결속력, 그러니까 상호 관계가 약해지는 이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미사 보금자리 지구에 버금가는 규모로 이 3기 신도시인 교산 택지 개발 지구까지 들어서게 될 경우에는 중앙에 놓인 하남 도심을 강화해서 전체 하남시의 거점을 하나로 묶는 중심 역할의 강화에 대한 그런 도시적인 주문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하남 도시기본계획 2040에서의 이 향후 도시개발 방향에 대한 세 가지 키워드는 첫 번째가 이 마지막 대규모 국책 택지 개발 지구인 이 3기 신도시, 교산 신도시를 어떻게 기존 도심과 연계하고 대응시키느냐. 두 번째, 기존 도심 기능이 약화된 부분을 어떻게 최대한 활성화할 것인가. 그리고 세 번째가 친환경 도시라고 되어 있는데요. 조금 뜬금없이 들릴 수도 있지만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친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개발을 지향하고 기존 도심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겠다. 뭔가 새로운 개발 거점을 만들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를 하는 것이고요. 자, 거기에 더해서 기존 교통축을 그대로 따르겠다라는 겁니다. 물론 당연히 새로운 거점을 만들게 되면 거기에 따른 인프라 시설이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 새로운 교통축이 형성이 돼야 되는 이제 그런 부분이 생기겠죠. 그러면 결국은 친환경이라기보다는 개발 위주로 도시가 움직인다라는 뜻이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친환경 도시의 지향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기본계획 2020에서 만들어졌던 그런 도시 체계를 가급적이면 그대로 상속해 나가겠다라는 의지를 또 보이고 있는 것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이 교산 신도시 부분은 예외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외의 지역들은 가급적이면 새로운 거점지를 늘리지 않겠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거점지가 강화가 될 것이고요. 기존 거점지 중에서도 새로 나타난 이 거대한 도시들 사이에 중심지 역할을 해야 되는 이제 모두를 다 엮어야 하는 그런 구도심의 역할 기능이 역시 더 강화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도시 성장세를 한번 살펴보면 자, 성장형 도시에 들어가고요. 인구가 연평균 4% 이상씩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그런 성장형 도시이고 2013년 14.5만 2015년부터 미사 가밀 택지 개발 지구로 인구가 유입되면서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고요. 10년이 지난 현재 약 33만으로 10년간 약 230% 정도의 인구 성장을 했습니다. 향후 전국적인 인구가 감소세로 접어들더라도 경기도에서는 화성시와 더불어서 인구가 계속 증가하는 도시 가운데 포함이 되고 자, 바로 도시 잠재력 평가를 들어가도록 하죠. 자, 하남시 같은 경우는 행정동 기준으로 따지지 않고요. 이 법정동 기준으로 따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남시의 도시 구조 기존 하남 도시기본계획 2020에서는 1도심, 2부도심, 2지구 중심의 형태를 보이고 있었고요. 2040에서는 1도심, 2부도심, 여기에 1개 지구 중심이 더해진 3지구 중심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왜 그렇게 되냐면 기존의 간북초이 부도심이 가밀 지구 중심으로 한 단계 격화되고 새롭게 교산 부도심이 신규로 생성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밀은 이 기존 대비 도시구조상의 위계로 봤을 때는 한 단계 낮아졌다라고 보는데 서울시와의 접근성이 워낙에 좋기 때문에 하남시 자체만의 도시 위계는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도시 위계를 살펴보면 가장 위계가 높은 지역은 하남 도심이죠. 자, 하남 도심에 속하는 지역은 덕풍동, 신장동입니다. 자, 두 번째 부도심이 두 개 있습니다. 자, 미사 부도심, 선동, 미사동, 망월동, 풍산동. 두 번째 부도심 교산입니다. 천연동이 있는데요. 천연동 같은 경우는 천연 지구 중심에 속하는 지역이 있고요. 그리고 교산 생활권에 속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두 개로 나눠지고요. 충궁동, 교산동, 하사창동, 상사창동, 그리고 항동이 있습니다. 세 개의 지역 중심 가운데 먼저 천연, 창우동, 천연 지구 중심 측에 속해 있는 천연동, 그리고 하상곡동, 그리고 상상곡동이 있습니다. 가밀 지역 중심, 가밀동, 가미동, 위례 지역 중심, 하감동. 이렇게 세 가지 위계의 이 도시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도시 위계상의 개발 영향력은 도심에서부터 지역 중심으로 내려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개발 축상의 영향력을 보시면 하남시 도시기본계획상의 개발 주축은 두 개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먼저 첫 번째 축은 미사부도심, 도심, 교산부도심, 그리고 가밀 지구 중심을
연결하는 개발축이 있고요. 자, 두 번째 축은 도심, 가밀 지구중심, 그리고 위례 지구중심을 연결하는 축이 되겠습니다. 개발 주축상의 영향을 받는 주요 동들은 덕풍동, 신장동, 선동, 미사동, 망월동, 풍산동, 교산 생활권역에 속하는 천연동, 그리고 교산동, 가밀동, 가미동, 하감동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개발 부축인데요. 개발 부축은 도심과 천연 지구중심, 그리고 교산 부도심과 천연 지구중심을 연결하는 두 개 축이 부축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천연 지구중심이 부축들 사이에 크로스되는 지점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축의 영향을 받는 주요 지역들 가운데서는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는 이제 그런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도시 부축의 영향을 받는 지역, 덕풍동, 신장동, 교산동, 천연동, 하산곡동, 가밀동, 가미동이 되겠습니다. 자, 개발 축상으로 봤을 때는 이 덕풍동, 신장동 이 두 개 동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지역이 되겠고요. 그 다음으로는 교산 부도심에 속하는 천연동, 교산동, 가밀 지역 중심에 속하는 가밀동, 가미동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학군을 한번 잠깐 볼 텐데요. 중학교에서 특목고 자사고 진학 비율을 살펴볼 거고요. 자, 전체적으로는 뭐 서울시라든지 조금 오래된 서울 근교에 있는 신도시들하고는 비교해 봤을 때 이 특목고 자사고 진학비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현재 하남시에 12개의 중학교가 있습니다. 중학교 가운데에서 특목고 자사고 비율 순서대로 학교를 말씀드리면 먼저 1위가 윤술중입니다. 3.5%, 위례중 2.1%, 덕풍중 2.1%, 신평중 2%, 미사강변중 1.9%, 남한중 1.9%, 가밀중 1.8%, 미사중 1.7%, 신장중 0.8%, 은가람중 0.5%, 동부중학교 0%로 특목고나 자사고에 진학한 학생이 없는 그런 결과를 보여주고 있고요. 자, 동으로만 따져봤을 때는 3% 이상의 진학비를 보이고 있는 유일한 동은 망월동입니다. 두 번째로 2% 이상의 진학비를 보이고 있는 지역은 하감동, 신장동, 덕풍동. 자, 이 하감동이라고 하면 약간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법정동이기 때문에 조금 익숙치 않으실 수 있는데 위례입니다. 하감동은. 그 외의 지역은 뭐 거의 1%대에 혹은 그 이하의 진학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특목고 자사고 비율상으로 봤을 때는 크게 의미가 없는 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 망월동이 그나마 학군이 괜찮은 이제 그런 지역으로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으로는 하감동, 위례 그리고 신장동과 덕풍동이 강세를 보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인구 배분 계획인데요. 하남 도시기본계획상의 인구 배분 계획은 지난번에 제가 별도의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었지만 사회적 인구 증가, 택지개발지구의 설정이라든지 도시개발 사업 혹은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새롭게 인구가 유입되는 설정 인구가 어디가 제일 많은지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구 유입 예정량이 가장 많은 지역은 이 교산신도시입니다. 2028년 토지 조성 사업이 완료가 될 예정이고요. 자, 근데 이제 미사나 위례 같은 이 도시 조성 사업상에 통상적으로 봤을 때 한 5년 정도 딜레이가 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토지 조성이 끝난다고 하더라도 이 분양은 그보다 훨씬 더 지난 시점까지 이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길면 2033년, 2035년 이후로도 인구가 계속 늘어나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을 보일 것으로 보이고요. 전체 늘어나는 인구를 교산 부도심에 속하는 6개 동으로 n분의 1에서 나눴습니다. 각 동당 11,333명의 인구 증가가 계획이 되어 있다 이렇게 계산을 했고요. 자, 해당 지역은 천연동, 충궁동, 교산동, 하사창동, 상사창동 그리고 항동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가 하감동입니다. 위례 지역 중심이죠. 5,400명. 북위례 같은 경우는 현재도 도시 조성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인구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예정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가 가밀이죠. 가밀동, 가미동. 2020년 연말까지 토지 조성 사업이 완료가 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현재까지도 아직 100% 입주가 진행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도시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밀동 3,843, 가미동 3,843 이렇게 약 4,000명 가량의 인구가 증가될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가 이 하남 도심에 속하는 덕풍동, 신장동 1,863명의 인구 증가 계획이 잡혀 있고요. 주민 제한 주택건설 사업 유입 인구입니다. 영말 1, 2 그리고 안터골 2, 3 지역의 인구가 증가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구 증가 계획상으로만 봤을 때는 이 교산 부도심에 속하는 동들이 가장 큰 인구 증가로 인한 도시성장 혜택을 누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미사 부도심 그리고 천연 지구중심 같은 경우는 인구 증가 계획 자체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인구 증가로 인한 도시 성장의 그런 혜택은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자, 시가와 예정용지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는 약 5.9제곱킬로미터의 이 시가와 예정용지, 편입용지 면적이 잡혀 있는데 근본 도시기본계획상으로는 이 면적만 제시가 되어 있고 구체적인 위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데이터는 없습니다. 자, 추후에 도시관리
관리계획상에 이런 부분들이 아마 제시가 될 예정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개발 계획에 대한 부분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하남시에도 미군 부지 그리고 과거에 이 군부대가 상주했던 이제 그런 부지들이 좀 있는데 캠프 콜번이 있죠. 자, 하산곡동이 있고요. 캠프 콜번 개발 제한구역에 대한 해제가 이루어지면서 약 7.6만 평의 이 필지가 도시개발 사업으로 진행이 될 예정이 있습니다. 주요 용도는 업무 그리고 교육 연구시설이 되겠고요. 하남시 의회에서 이 계획상의 부분 때문에 개발 계획이 좀 반려가 된 부분은 있긴 한데 현재 목표상으로는 2025년 개발 사업으로 인한 첫 사업을 뜨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남도시공사가 주도하고 있고요. 자, 천연 지구 중심에 속하는 이 하산곡동에 긍정적인 영향이 일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이 교통 인프라 계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남시 같은 경우는 현재 5호선이 들어와 있죠. 준공된 지 5년이 아직 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 도시철도 같은 경우에는 준공이 되고 나서 이 5년까지는 계속적으로 이 도시 내에 인구를 유입시키는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규 철도는 또 아니기 때문에 원래 부과하는 점수의 50% 정도의 유입 효과만 반영을 하고요. 현재 5호선 역사의 혜택을 보는 지역은 덕풍동, 신장동, 망월동, 창우동 이렇게 4개 동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 9호선 연장, 정식 명칭으로는 강동 하남 남양주선이죠. 현재 서울시하고 계속 협의가 또 진행되고 있고 기본 계획은 계속 작성이 되고 있습니다. 2024년도 상반기에 역사 위치를 포함한 이제 그런 기본 계획이 국토부 승인을 받게 되고요. 빠르면 2024년 하반기 정도에는 착공을 해서 2030년 개통을 목표로 가져가는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마 현실적인 안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자, 이보다도 더 당연히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강동 하남 남양주선에서는 하남시에 정차하는 역이 딱 한 군데가 있는데 역사 위치가 확실히 나오진 않았지만 2022년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초안에 나타난 바에 따르면 제1 대안 노선으로 미사 강변 대로 방향으로 해서 이 남양주 쪽으로 뻗어 올라가는 그런 노선을 제1 대안 노선으로 채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 제1 대안 노선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역사 위치는 리슈빌, 센트리버, 스타일스 사거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지역은 선동, 망월동입니다. 자, 3호선 연장 사업이죠. 송파 하남선, 오금, 가밀, 충궁, 교산, 하남시청까지 연결되는 노선이고요. 송파 하남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지역은 덕풍동, 신장동, 천연동, 교산동, 하사창동, 상사창동, 항동, 가밀 지역 중심의 가밀동, 가미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례 트램이 있죠. 위례 트램 같은 경우 그리고 위례 신사선 2개의 노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지역은 위례 지역 중심의 하감동. 자, 그 다음에 고속도로입니다. 건설 중인 고속도로가 2개가 있죠. 남북축의 고속도로, 세종포천 고속도로. 사실 하남시에서는 직접적으로 이 IC가 형성이 되진 않습니다. 제1수도권 순환 고속도로와 만나는 이 서하남 JCT에서 갈아타면 바로 근처에 있는 이 서하남 IC로 빠져나올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지역은 가밀 지역 중심, 가밀동, 가미동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슈가 많이 됐고 시끄러웠는데 서울 양평고속도로가 있죠. 서울 양평고속도로 하남시 구간, 자, 가밀 JCT, 상사창 IC, 상산곡 IC 이렇게 3개의 진입부가 있는데 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지역은 가밀동, 상산곡동, 상사창동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교통상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혜택을 받는 지역은 가밀동, 망월동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도시 재생 사업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하남 도시기본계획상의 키워드가 큰 규모로 들어와 있는 이 택지 개발지구 미사와 이 교산 신도시를 엮어주는 그리고 가밀도 있죠. 가밀까지 엮어주는 도심의 역할을 어떻게 제고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에 호응을 하기 위해서 인프라도 보완이 돼야 되고 도심의 재개발, 도심 공동화를 막기 위한 그런 도심 활성화 사업이 당연히 필요하겠죠. 자, 하남 도심에 속하는 2개 동, 덕풍동과 신장동이 있는데 우선 덕풍동 같은 경우에는 도시 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 예정에 있습니다. 이 덕풍시장 주변 지구가 있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가 하남 C구역, 그러니까 덕풍동 285-31번지 주택 재개발 정비 사업이 현재 진행 중에 있죠. 2개의 사업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신장동 같은 경우도 도시재생 활성화 고시가 나 있죠. 신장시장 주변 지구. 그리고 중앙생활권 발전 구상에 살펴보면 이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이 신장동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 2개 사업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이런 지표들을 살펴봤을 때 향후 2040년까지 하남시에서 개발 여건이 가장 우수하고 개발 압력이 가장 높은 지역을
7개를 순위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교산부도심에 속하는 교산동. 도시구조 위계상 도심에 속해 있고요. 개발축 영향력상 주축과 부축이 크로스되는 지점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가장 많은 인구 배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신규 교통 인프라 3호선 연장 사업인 송파 하남선의 직접적인 영향권 안에 포함된 지역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가장 높은 도시개발 압력을 가지고 있다. 두 번째로 포텐셜이 높은 지역은 교산 생활권 측에 속해 있는 천연동입니다. 도시구조 위계상 부도심에 속해 있고요. 도시개발 축상 주축과 부축이 함께 만나는 그런 지역 가운데 포함이 되어 있고 가장 높은 인구 증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규 교통 인프라상으로는 3호선 연장 사업인 송파 하남선 직접적인 영향권 안에 포함되어 있는 지역이고요. 세 번째로 포텐셜이 높은 지역은 가밀 지역 중심의 가밀동. 도시구조 위계상 지역 중심에 속해 있고요. 개발 축상의 주축과 부축이 크로스되는 지점 가운데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구 배분 계획상 세 번째로 높은 인구 증가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3호선 연장인 송파 하남선의 직접적인 영향권 안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서울 양평고속도로 그리고 세종 포천고속도로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지역입니다. 자, 4위는 하남 도심에 속하는 덕풍동입니다. 도시구조 위계상 도심에 속해 있고 개발 축상으로 주축과 부축이 모두 지나가는 이제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자, 학군상 두 번째로 높은 중학교 학업 성취도를 보유하고 있는 동이 되겠고요. 자, 인구 배분 계획상 네 번째로 높은 인구 증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통 인프라상으로 현재 준공이 되어 있는 2호선의 영향권 안에 포함이 되어 있고 그리고 3호선 연장 사업인 송파 하남선의 영향권 안에 포함된 지역입니다. 게다가 구도심에 속해 있기 때문에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주택 재개발 정비 사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도시재생 사업과 관련해서 상당히 높은 포텐셜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 5위입니다. 하남 도심의 신장동과 위례 지역 중심의 하감동. 자, 먼저 신장동 같은 경우는 도시구조 위계상 도심에 속해 있고요. 도시 주축과 도시 부축이 만나는 그런 지점 가운데 있고 자, 학군상으로는 두 번째로 높은 학업 성취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덕풍동과 마찬가지로 신장시장 도시재생 활성화 고시가 되어 있고요. 중앙생활권 발전 구상상으로 봤을 때 이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5위는 위례 지역 중심에 속하는 하감동. 자, 하감동 같은 경우는 도시구조 위계상 지역 중심에 속해 있고요. 개발 축상으로는 도시 주축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높은 인구 증가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교통 인프라 계획상으로 위례 트램 그리고 위례 신사선이 예정이 되어 있죠. 자, 그리고 5위가 하나 더 있습니다. 가밀 지역 중심의 가미동. 도시구조 위계상 지역 중심에 속해 있고요. 개발 축상으로는 주축과 부축이 크로스되는 지점 가운데 있습니다. 인구 배분 계획상 세 번째로 많은 인구 증가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교통 인프라상으로는 송파 하남선 그리고 세종 포천 고속도로의 영향권 안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자, 6위는 미사 부도심의 망월동입니다. 도시구조상 부도심에 속하고요. 도시개발 축상 주축에 포함되어 있고 학군 등급상 1급지에 포함되어 있고요. 교통 인프라상 현재 도시철도 5호선에 영향을 받고 있고 향후에 강동 하남 남양주선의 영향권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7위는 미사 부도심의 선동. 도시구조 위계상 부도심에 속하고요. 도시개발 축상 주축에 포함이 되어 있고 9호선 연장 사업인 강동 하남 남양주선의 역사가 포함이 되어 있는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지역입니다. 자, 이렇게 7가지 순위를 살펴봤는데 자, 이 순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현재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얼마나 더 발전 가능성이 높은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집값이 이미 많이 높아져 있는 미사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발전 가능성 측면에서는 그래서 순위가 조금 밀리는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순위가 낮다고 현재 집값이 낮거나 도시적인 가치가 떨어진다 이런 것이 아니라 앞으로 발생하는 이런 호재들의 영향력만 더했을 때 현재 가치보다 앞으로 얼마나 더 나아질 가능성이 있는가 자, 이런 부분들을 평가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참고해서 컨텐츠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